저는 올해 58 서울시청에서 32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남자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실패담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3년 전 꿈에 부풀어 시작했던 카페 사업은 오늘 아침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 문을 잠그고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 중 1억 8천을 쏟아부은 사업. 남은 건 5천만 원의 빚과 내일로 다가온 월세 독촉뿐입니다. 제 나이 58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32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공직 생활 동안 저는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32년이 흘러 정년퇴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키웠던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 부부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저는 진지하게 세컨드 라이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당신 커피 내리는 거 좋아하잖아.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건 어때?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커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원두를 사와서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는 것이 취미였죠. 퇴근 후에는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도 따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제안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평생 꿈꿔온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순진했던 결정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물론 카페 창업 관련 강의를 듣고 다양한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성공한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인테리어와 메뉴, 운영 방식을 관찰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을 받은 날, 저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 뿌듯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저희 부부는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 자리한 25평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임대료는 월 280만 원이었고 권리금으로 3,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테리어에는 6,200만 원이 들었고 장비 구입에 2,800만 원, 초기 물품 구입과 운영비로 2,500만 원이 소요됐죠. 처음부터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도 없는 초보 사장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에 투자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카페와 다른 분위기, 더 맛있는 커피, 더 좋은 서비스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내는 카페에서 디저트와 간단한 브런치 메뉴를 맡았고 저는 커피와 음료를 담당했습니다. 두 아이도 주말에는 가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 2021년 3월의 화창한 날, 우리 카페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인들과 이웃들의 축하 속에 첫날 매출은 62만 원.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 38만 원, 월 매출 약 1,140만 원. 물론 순수익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출이 25만 원으로 줄었고 세 번째 달에는 1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280만 원, 2명의 직원 월급 350만 원, 재료비 약 3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첫 3개월 만에 저는 운영비로 준비했던 돈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심각성을 깨닫고 직원 1명을 내보냈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 둘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카페를 지켰지만 수익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째 저는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월 매출 530만 원, 지출 720만 원, 약 190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퇴직금에서 돈을 꺼내
카페 운영비에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위치가 문제일까? 맛이 문제일까? 서비스가 문제일까?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카페를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사실 퇴직 전부터 코로나 상황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팬데믹은 길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었습니다. 카페는 무기한 포장 판매만 가능해졌고 매출은 더욱 급감했습니다. 1년차를 마칠 즈음 저희 카페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5월 평균 적자가 250만 원에 달했고 퇴직금에서 이미 3천만 원을 까먹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곧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거야. 지금 접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돼. 이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년차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카페 내 취식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잠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라 월 700만 원대까지 회복되었죠. 하지만 그 기간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쟁의 심화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은 가게들이 새로운 카페로 바뀌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100m 반경 내에만 4개의 새로운 카페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입점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건물주의 월세 인상이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건물주는 월세를 28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상된 월세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즈음 아내와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카페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노후자금 전부를 날리게 될 거예요. 아내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메뉴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무언가가 비싼 브런치 메뉴를 줄이고 마진율이 높은 음료 위주로 변경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도 시작했죠.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SNS 계정을 만들고 매일 카페 사진과 이벤트 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에 입점해서 반경 3km 이내 배달을 시작했죠. 2년차를 마치면서 저희 카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매출은 월 650만 원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5월 적자가 300만 원에 달했고 퇴직금에서 이미 1억 원 이상을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베이커리 라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를 일부 변경하고 제빵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아내는 제빵 학원에 등록해 기술을 배웠고 전문 파티셰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커리 메뉴는 원가와 인건비가 높았고 전문성이 부족해 품질도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이미 유명 베이커리들이 포진해 있어 경쟁이 더욱 치열했습니다.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정리를 마치는 생활. 주말도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노동. 32년 공직 생활보다 더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겼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도 손목 통증과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에 찾아왔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겨우 18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카드 빚은 1,500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32년간 성실하게 모아온 퇴직금 대부분을 날리고 오히려 빚까지 지게 된 상황.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권이 워낙 죽어 있어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권리금 없이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남은 장비와 물품들은 중고시장에 내놓았지만 새것 가격의 20%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카페 문을 잠갔습니다. 3년 동안 꿈과 열정, 그리고 돈을 쏟아부었던 저의 세컨드 챕터. 뒤돌아보니 그곳에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의 친정어머니 댁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을 구할 계획입니다. 58세, 제 나이에 다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경비원이나 주차관리 같은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퇴직을 앞둔 공무원 혹은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요식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 감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카페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경쟁 상황 등을 꼼꼼히 분석했어야 했습니다. 둘째, 초기 투자비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굳이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필요했을까요? 화려한 인테리어가 반드시 필요했을까요?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감정적으로 사업을 대했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카페 운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재무관리, 직원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가정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사업 실패는 관계의 균열로 이어졌고 서로를 탓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화해했지만 사업과 가정을 분리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것을 하이리스크 사업에 투자한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카페 창업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작은 규모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등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맹비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검증된 시스템과 브랜드 파워, 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업은 꿈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TV나 SNS에서 성공한 카페 사장님들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존재합니다. 저처럼 인생 전체를 걸었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신다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세요. 가능하다면 퇴직 전에 부업으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흘린 눈물과 땀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58세, 늦은 나이지만 아직 인생은 남아 있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카페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32년간의 공직 생활과 3년간의 카페 사업이
모두 무너진 후 저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빨리 현실에 적응했습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고 저에게도 무언가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지만 대부분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몇몇 경비회사에서 연락이 왔지만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단골이었던 한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지역 신문사의 편집장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퇴직 공무원의 창업 실패기라는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실패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칼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퇴직자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 경험담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역신문에 정기 칼럼을 연재하게 되었고 조금씩 글쓰기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퇴직자 창업 상담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은퇴한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일입니다.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카페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과 카페를 경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전략과 전문성, 그리고 운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지 마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카페를 창업할 당시에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더 신중하게 결정했을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카페 실패 후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사업 실패로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했지만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퇴근 후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카페를 운영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은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고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지출도 최소화하며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걱정합니다. 특히 큰아들은 가끔 용돈이라며 돈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지만 이제는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한 수강생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저의 칼럼을 읽고 창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퇴직금 전액을 투자해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했는데 저의 실패담을 듣고 소규모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실패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지난 3년의 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 건강,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3년 동안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밤잠을 설쳤고 손님이 적은 날이면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경쟁자를 의식하며 조바심 내던 날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불행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훨씬 어렵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매일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카페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컨설팅을 한다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가 겪은 실패 경험이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제 조언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보다는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이 오히려 창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담과 조언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조금씩 반응이 늘어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세컨드 챕터를 시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페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옛 카페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곳은 이제 작은 반찬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사장님은 활기차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분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제 나이 58. 이제 막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과 카페 창업 두 번의 인생을 살아보았으니 이제는 세 번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려 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창업의 세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이 행복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앞으로의 길도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페이스를 찾아 꾸준히 달려가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도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중간에 넘어지고 다치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길고 지루한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